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3일인 오늘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8시 18분쯤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입구 근처 석촌호수 서호에서 롯데월드 직원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은 경찰과 현장으로 출동해 오전 8시 40분쯤 시신을 끌어올렸습니다. 시신에서 타살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시 결과 등을 토대로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일명 설탕제로 음료와 막걸리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인 아스타팜이 압류발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스타팜을 함유한 제품 자체를 기피하는 감미료 포비아까지 불거진 가운데 보건당국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준에 도달하려면 다이어트 콜라를 매일마다 55캔 이상 마셔야 생기는 일이라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일 식약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체중이 35kg인 어린이가 제로콜라 한 캔을 하루에 55캔 이상을 매일 마실 경우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스타팜이 주로 사용되는 막걸리의 경우도 60kg 정도의 성인이 하루 막걸리 33병을 마셔야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사실상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파탐은 섭취 시 페니알라닌과 아스파트산, 미량의 메탄올로 분해되며 메탄올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곧바로 배출되고 또 아스파탐에서 분해된 메탄올의 양은 과일, 채소 등 식품을 통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양보다 크게 적은 수준입니다. 다만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면 페닐알라닌이 생성되기 때문에 페닐케톤류증 환자의 경우 아스파탐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14일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이라는 공식 결과가 나오면 세부사항을 확인해 관련 규정을 확정할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내용 이후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대응 등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역축제의 바가지 물가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방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울 명동 노점에서 파는 음식마저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때 패션의 메카로 불렸던 명동은 코로나19로 방문객이 줄어 큰 어려움을 겪다가 엔데믹 선언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며 활기를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붕어빵 4개를 5,000원에 파는 등의 바가지 장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밀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명동 노점의 가격은 점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붕어빵 4개에 5,000원, 군만두 3개에 5,000원, 닭꼬치 5,000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 구이는 12,000원, 회오리 감자는 5,000원 등으로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2-3,000원씩 더 비싼 수준입니다. 명동과 가까운 남대문 시장의 점포에서는 명동의 반값 정도의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어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가지 상술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또 방문하더라도 명동에는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미 유튜브에서는 명동의 바가지 상술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정적 반응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동 노점상들은 노점 실명제에 따라 구청에 정식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위치에 따라 도로 점용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년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전체적으로 오른 물가까지 생각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명동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아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0대 음주운전자의 차가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이달 초 상습 음주운전자 차에 대한 압수를 시행한 후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압수된 차량은 향후 A씨가 송치될 때 함께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이후 법원의 선고 때 차량은 A씨의 소유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으로 1명이 숨졌으며 5명은 각각 경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0.03에서 0.08% 미만은 면허 정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는 경찰청 정책에 맞춰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을 압수한 것이라며 음주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상습 운전자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취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 음주운전을 한 이해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데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보행자 등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망가진 차를 압수해서 뭐하냐, 폐차 대신 처리해주는 거냐, 면허증도 압수하고 운전면허 영구 박탈을 해야 한다, 차량을 압수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냐 등 날선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터의 고소한 풍미에 소금의 짭짤함이 더해진 소금빵.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소금빵은 스테디셀러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소금빵은 2000년대 초 일본 에이메현 야와타하마시에 있는 빵 매종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재작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빵 매니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금빵의 원조인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금빵 원조 빵집에서는 한 개당 110엔입니다.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한국에서는 대량 생산업체인 프랜차이즈조차 2-3천원대에 팔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유명 빵집에서는 4-5천원까지 2배 이상 가격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빵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이 전반적으로 식품 물가가 저렴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물류비와 임대료, 인건비 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미뤄왔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종점으로 하는 방안은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돌연 입장을 바꿔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하남시에서도 교통정체를 이유로 시작점을 변경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민 반대 서명을 제출한 하남시의 요청은 거부됐고 종점 변경이 거론조차 된 적 없던 지역의 요구는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국토부가 종점 변경을 건의한 양평군에만 따로 직원을 보낸 사실도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평군수는 이에 대해 그곳에 대통령 처가 땅이 있다 없다는 의미가 없다, 땅값은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양평군의 한 공인중개사는 고속도로의 교통량, 지역 요건을 생각을 한다면 토지주는 많게는 2배에서 3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 시세 변동이 없다면 해당 주민들이 왜 그렇게 종점 유치에 열을 올리겠냐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해 특혜는 없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명백한 특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개인 SNS를 통해서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집안에 재산을 불려주려고 노선을 변경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노선 문제와 관련해 어느 누구로부터 압력이나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사업 추진이 공식화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양서면이었다며 그런데 군수가 바뀐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사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국토부는 그동안 절대 IC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해왔다며 그런데 순순히 IC를 추가로 설치해주겠다고 하니 특정 누군가를 위한 행동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산물 판매업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당분간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도 검사 결과가 아무 문제 없다 해도 손님들이 오염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이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피해가 더 커질 경우 수매나 경영 안정자금 공급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최근 새마을공고의 뱅크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예금을 빼간 예금주들을 대상으로 재가입 유도를 위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새마을공고 고객이 돈을 재해치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가입한 상품을 만기 전 인출하게 되면 이자도 못 받게 되고 오히려 중도 해지금까지 내야 해 오히려 손해다라면서 이 대책을 통해 재가입을 유도하고 시장의 새마을공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2년 전에도 새마을공고의 뱅크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예금 재해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응은 새마을공고가 안전하다는 점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공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 3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라며 새마을공고 뱅크런 위기설을 가라앉히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설계부터 감리, 시공 등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되며 시공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재시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GS건설은 사과문을 통해 국토부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시공 비용은 1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도급 비용 4,500억, 철거 비용 2,000억, 지체 보상금 1,000억, 손실 비용 2,8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혼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여성을 폭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폭행할 의도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에 사는 2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마구 때린 뒤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A씨와 피해 여성은 서로 일면식조차 없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들은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범행 당시 CCTV에는 A씨가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뒤 10층에서 내리려다가 갑자기 같이 타고 있던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2층이 아닌 다른 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맨정신의 성폭행 등을 저지를 목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 후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있는 지역으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해당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백지화 선언 재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몰고 갔던 가짜뉴스, 선동에 대한 해명과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종점을 경기 양평군 강상면이 아닌 양서면으로 변경하는 안도 있다는 질문에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김 여사나 그 가족의 연고지가 없다는 보장이 없다며 김 여사 가족들이 양평 곳곳에 연고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의 괴담 선동 장사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저와 1대1 토론을 하든지 해서 프레임 선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결정이 독자적 결단이라고 했는데 대선 공약사항이었는데 윤 대통령과 상의 없이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제가 공약을 만든 정책본부장이었다. 이 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책임도 다 각오하겠다는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 백지화 발표 후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제가 모든 걸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